초등학교 때 화장을 시작한 아이들은 중학생이 되어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겪으면서 외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해 더욱 화장에 몰두하게 됩니다. 중학교 3학년 의림이도 요즘 친구들만 만나면 화장품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의림아, 과일. 안 더워? 응? 창문 조금 열어줘. 와. 감사합니다. 먹어. 사실 의림이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화장을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중2가 돼서야 틴트를 바르고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오빠와 남동생 사이에서 털털한 성격으로 자란 의림이. 중학교에 들어오면서 신도시로 이사와 아는 친구가 없어 힘들어하자 예전 친구들은 기죽지 말고 화장하고 다니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화장을 하자 반 아이들의 표정이 호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듯 중학생들 사이에서 화장이란 하지 않으면 무시당하고 대화조차 낄 수 없는 기본입니다. 난 유나라. 여기 있다. 아르만송이? 뭐지? 맞아. 하나름송이. 걔 화장하는 거 봤는데 아이라인 진짜 길게 빼더라. 이거 봐봐. 인형이다. 자비 인형 같아. 응, 맞아. 여기 있다. 삭제했네. 태야 봐봐. 나 이거 진짜 사고 싶어. 이쁘다, 진짜. 그치? 근데 이런 거 저렴이로 있어서.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연예인 연예인 사진 봐. 사진 보고 있어요. 연예인 사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막 화장하는 법? 화장하는 법? 화장 어떻게 했는지 보고 있어요. 똑같이 따라하려고요? 똑같이까지는 못하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렇게 예뻐지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요즘 네. 막 외모로 막 애들 막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첫인상이. 누가 학교 그렇게 막 처음- 판단하는데? 그러니까 학생들도 막 친구 사귈 때 얼굴 막 예쁘고 깔끔하게 생긴 애들 친구 하잖아요. 네. 여자친구들끼리도? 근데 그막 여드름 많이 심하게 나거나 막 앞머리 막 고데기 안 해가지고 삐쭉삐쭉하고 그런 애들보다는 그게 막 단정하게 화장하고 네. 좀 이쁘장하게 생긴 애들이랑 막 친구하는 경향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럼 3명은 서로 예뻐서 친구 된 거예요? 그건 아닌데. 그럼 남자친구 만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일반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 막 화장을 안 하면은 막 친구 뒤에서 막 어. 쟤 화장도 안 하고 놀러 다니냐고. 진짜. 언제 어디서 화장품 세일을 하는지, 연예인 누가 어떤 화장을 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의림이의 이런 변화에 가장 당황했던 건 바로 엄마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작년에 조금 이제 틴트를 좀 바르더라고요. 근데 그때 학교 그걸 바르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 이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몰래 갖고 가더라고요. 갈 때는 분명히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올 때는 이렇게 입술이 조금 발랐길래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아유 그래 선생님한테 이제 조심히 하고 올 때만 그냥 조금씩 발라라. 그리고 엄마 안 보는 데서 이제 다른 데 가서 더 짙하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웬만한 거는 그냥 따라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냥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화장하는 거 걱정은 안 되세요?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거는 이제 아이들 이제 용돈이 적다 보니까 좀 싼 거 사서 안 좋은 거를 혹시 해서 피부 트러블 생길까봐 이제 그게 조금 걱정이고요. 그러니까 비비나 틴트 정도는 그냥 기왕 살 거면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해서 조금 더 엄마 마음은 피부한테 조금 순하고 좀 그런 걸로 좀 사줬으면 하는 편이에요. 차라리 말을 하고. 한바탕 수다를 떤 뒤 여중생들의 화장놀이가 시작됩니다. 피부톤은 밝고 화사하게, 틴트는 가장 사랑하는 아이템. 화장 기술 전수는 우정의 척도.
성인에 뒤지지 않는 아이라인 기술. 각각의 화장에 있어서 포인트가 있다면? 전 피부 색깔이요. 전 눈이요. 전 코요. 화장하고 나니까 예뻐졌어요? 사람 됐죠? 지금 이렇게 화장을 하면 본인이 뭐가 제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기분도 달라지고 밖에 나갈 수 있지 않나? 화장 안 하고 밖에 못 나가요, 그러면? 좀 모자 쓰고 나가요. 마음도 달라진다고 하는데 마음 뭐 어떻게 달라지나요? 깔끔?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그러면 화장하기 전에 본인은 싫어요? 그냥 진짜 학생 같아요. 학생이잖아요. 초등학생? 대부분의 아이들이 좀 자신의 신체적 자아상이 좀 낮게 나타나고 있고요. TV에서 아이돌 스타들을 많이 이제 부각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걸그룹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대부분 뭐 20대 초반이거나 뭐 10대인 아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하고 연령대가 많이 차이가 안 지는 그런 대상들이 TV에 예쁘게 인형같이 꾸미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 그걸 모방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른의 눈에 볼 때는 그 어리라는 그 나이만으로도 이제 풋풋하고 이제 예쁘게 보일 수가 있는데, 아이들의 눈에서는 성인 뭐 여자 배우라든가 성인 아이돌 스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지금 이렇게 화장을 하고 어디로 갈 거예요? 사진 찍으러 가요. 네? 사진 찍으러 가요. 화장하고 사진 찍으러 가요? 네. 무슨 사진 찍으러 가는데요? 우정 사진이요. 우정사진? 네. 무슨 우정사진 뭐 어떻게 찍죠? 이쁜 옷 입고 이쁜 배경에서 이쁜 척하면서 이쁘게 찍는. 요즘 여중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놀이는 바로 우정사진 찍기. 시험이 끝나는 날이나 학년이 올라가 친구들이랑 헤어질 때 아이들은 모아놓은 용돈으로 큰맘 먹고 스튜디오를 찾아갑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그날 하루 아이돌 스타 못지않은 모습으로 연예인이 되어봅니다. 오늘은 가인이가 쓰던 화장품 성분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그런데 가인이가 얼굴에 자주 바르던 파우더 팩트에서 독성이 높은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거기에선 뭐가 나왔나요? 여기에서도 비소가 나온 거예요. 비소가요? 검사 결과 5개의 색조 화장품에서 성인 기준 규정치 이내의 비소와 니켈이 검출됐습니다. 이제 비소가 예전에는 사약의 한 종류로 쓰였던 거죠. 그런 만큼 독성이 아주 강한 물질이죠. 없는 제품도 있는데 굳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안 좋은 거고,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고 하는 거는 사실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니고요. 아예 없는 제품, 그러니까 아예 없는 제품이어야 하겠죠. 니켈 같은 경우는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어서 그 개인에 따라서는 이 제품을 사용해서 알러지나 이런 피부 관련된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거는 기준치가 어떻게 돼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루미늄 니켈은 규제가 안 되는구나. 네. 여기에는 이제 4가지가 없는 제품이어서 무탈크, 그다음에 무파라벤, 무실리콘, 무미네랄 오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모든 파라벤이 다 발견이 됐어요. 그 중에 메틸 파라벤은 약 한 70 ppm 정도 발견이 됐고, 나머지 3가지 종류의 파라벤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일부 발견이 됐습니다. 화장품 10개 중 3개에서 환경 호르몬 성분인 파라벤이 검출되었는데요. 모두 성인 기준의 규제치를 넘진 않았지만 무파라벤이라고 표기되어 있던 화장품에서 4가지 파라벤이 모두 검출됐다는 점이 몹시 실망스러웠습니다. 파라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0.4%라는 수치가 이제 유럽연합에서는 사실 다시 재검토를 했는데요.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 0.4%로는 부족하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2014년 올해부터는 0.14%로 규제를 좀 낮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덴마크 같은 경우는 유아용이긴 하지만 프로필 파라벤 그리고 부틸 파라벤에 대해서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에는 모두 사용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독성이 강한 환경 호르몬인 프탈레이트는 샴푸, 린스, 자외선 차단제, 매니큐어 등 6개 제품에서 검출됐는데요. 그중 매니큐어 하나는 성인 기준 규정치 2배를 넘는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거죠. 이 네일 제품인데요. 그러니까 매니큐어라고 하는 제품인데 여기에서 DEHP라는 종류의 프탈레이트가 약 230ppm 정도 발견이 된 거예요. 기준치 2배 이상 나옵니다. 네. DEHP는 프탈레이트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발암성 2급 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소변 검사 용기인데요. 그런데 가인이 소변에서 20분마다 화장을 고치는 여중생 의리미보다, 그리고 성인인 가인이 엄마보다 높은 수치의 프탈레이트가 검출됐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인 평균 2배를 훨씬 넘는 것으로 상위 5%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프탈레이트 종류는 매니큐어에서 검출된 것과 같은 DEHP였습니다. DEHP는 사실 오염원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주로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경우는 식품이라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닥재나 벽지,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자주 노는 완구류, 그다음에 학용품 이런 것들에서도 DEHP는 사실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오염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가인이가 자주 사용한다고 하는 매니큐어에서 발견된 DEHP도 사실 가인이의 노출 원 중에 하나인 거죠.